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고구려 장수 양만춘입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와 싸울 때 안시성에서 당태종 눈을 화살로 맞추고 안시성과 고구려를 지킨 장군입니다. 이 장군의 위협을 기려서 대한민국 해군은 1998년 광개토왕국 국산 구축함에 양만춘 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001년 정부는 양만춘 표준 영정을 제정합니다. 2007년 1월 전쟁기념관은 이달의 호국인물로 양만춘 장군을 선정했습니다. 2008년 조폐공사는 한국의 인물 시리즈로 양만춘 메달을 제작했습니다. 2020년 독립기념관은 월간 독립기념관 2월호에 반목했던 연개소문과 양만춘 적 앞에 손잡다라는 감동적인 글을 실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하소설 황금 삼조고가 나왔습니다. 고구려 무려라성에서 태어난 양만춘이 구국 영웅으로 성장해서 역대 최강의 중국 황제 당태종과 고구려와 당나라의 명운을 걸고 운명적 결전을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멋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나라를 물리친 안시성 전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 안시성주가 양만춘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양만춘은 명나라 때 소설책에서 지은 허구입니다. 중국 소설가가 지은 허구의 이름을 대한민국은 구축함에 붙였고 전쟁기념관은 호국의 인물로 선정했고 조폐공사는 인물 메달까지 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10월 19일 경상남도 거제 당시 대우중공업 옥포 조선소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구축함 양만춘함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양만춘함은 기본 설계부터 건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어낸 당시 최신의 전투함입니다. 광개토항함, 을지문덕함에 이어서 세 번째 한국형 구축함입니다. 이들 첫 해군 구축함 이름들이 우연하게도 모두 고구려 위인들입니다. 7세기 중엽에 천하 최강의 당나라가 모든 주변 국가를 복속시킵니다. 고구려만이 당나라에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645년 보정왕 때입니다. 당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당나라 부대는 요령성에 있는 해성 남동쪽 안시성까지 접근합니다. 안시성주였던 양만춘과 안시성 성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저항합니다. 당태종은 60일 동안 연 인원 50만 명을 동원해서 높은 토성을 쌓아서 공격합니다. 양만춘이 이끄는 안시성 고구려군은 토성을 무너뜨리고 거세게 저항하죠. 겨울이 찾아옵니다. 당태종은 석 달 만에 안시성을 포기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철군합니다. 그때 안시성주가 성곽 위에 올라서 당나라군을 향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태종이 비단 100피를 보내서 그 영웅적 장면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삼국사기를 비롯해 각종 기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 양만춘의 이름을 빼고요.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주가 성에 올라가 예를 갖추었다. 황제는 그가 성을 굳게 지킨 것을 가상하게 여기고 비단 100피를 주어 군주를 섬긴 것을 격려하였다. 그 성주는 가히 호걸이며 범상치 않은 자라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그 아래에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그 이름을 잃어버리니 심히 애석하다. 안시성 전투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사서 삼국사기에 이 안시성주의 이름을 몰라서 애석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주 이름이 양만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국사기가 있었던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양만춘의 이름, 아니 안시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성주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 갑자기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처음 이름이 보이는 문서는 송시열과 함께 노론을 이끌었던 동춘당 송중길의 동춘선생 별집이라는 문집입니다. 중국을 오가는 사신들 사이에서 안시성 성주 이름이 양만춘이라 소문이 떠돕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송중길에게 안시성 성주 이름이 양만춘이라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송중길은 윤근수라는 사람이 중국인에게 듣고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송중길에 따르면 양만추란 이름이 처음 나오는 기록은 윤근수라는 사람이 쓴 기록입니다. 윤근수는 1616년에 죽은 조선 중기 문인입니다. 월정 문집이라는 윤근수가 남긴 문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시 성주는 당나라 태종의 정예병을 막아내 마침내 외로운 성을 보존하였으니 그 공이 위대하다. 그런데 성명이 전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의 서적이 드물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고구려 때 역사책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임진왜란 뒤 명나라 장수로 온 자 중에 오종도가 있었는데 나에게 말하기를 안시 성주 성명은 양만춘으로 태종 동정기에 보인다고 하였다. 내 또 얼마 전 감사 이시바를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일찍이 당서 연의를 보니 안시 성주는 양만춘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당서 연의라는 책이 등장합니다. 또 태종 동정기라는 책 이름도 나옵니다. 명나라 군인 오종도는 이 태종 동정기에서 양만춘이라는 이름을 읽었고 이시발이라는 감사는 당서 연의라는 책에 안시성주가 양만춘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윤근수에게 말해줍니다. 이 두 책 정체가 뭘까요? 소설책입니다. 당서 연의는 당나라 2대 황제 태종 이세민의 일대기를 고사를 바탕으로 적은 역사소설입니다. 수나라 양제 때부터 당나라 태종 사이 28년에 걸쳐 벌어진 사건을 총 89절로 구성해 놓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593년 웅종곡이라는 작가가 창작한 글입니다. 그리고 태종 동정기라는 글은 책이 아니라 이 당서연의 소설에서 태종이 동쪽을 정벌한 기록 부분을 오종도가 언급하면서 튀어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소설이죠. 이걸 윤근수는 별도의 책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윤근수도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안시 성주 이름을 알 길 없더니 중국 소설에서 비로소 양만춘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 이 어찌 천고의 통쾌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윤근수라는 사람도 오종도나 이시발의 말이 소설책을 보고 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 혹은 사건에 관해서 괴담이 시작되는 패턴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태도죠. 유비와 관우가 그리고 장비가 천하를 통일하는 역사를 그린 삼국지는 원래 이름이 삼국지 통속 연의입니다. 14세기 명나라 문인 나관종이 쓴 소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를 흔히 역사서로 생각합니다. 역사서로 사료 가치가 있는 삼국지는 따로 있습니다. 서기 3세기에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사실에 입각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를 진짜 역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윤근수도 비슷한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1717년 사신으로 청나라에 간 이관명이라는 사람이 안시 성터를 지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의 전화기를 어떤 사람이 한 골짜기에서 온몸이 털로 덮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안시성의 병졸로 숨어 살며 소나무 잎을 먹으며 죽지 않았다고 하였다. 성을 지켰던 장수 이름을 물으니 양만춘이라고 하였다. 안시성 전투 뒤에 1000년이 지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병사가 있더라는 안시성 주변 사람들 전설을 체록한 겁니다. 이미 16세기 윤근수가 오종도 이야기를 기정사실해버린 뒤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렇게 양만춘을 신격화하는 단계까지 괴담이 진행됩니다. 양만춘이라는 이름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은, 그래서 조선 후기 국가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양만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다시 태어나주기를 바라는 18세기 지식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믿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선 후기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많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학파 학자였던 이등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시성주는 세상의 전화기로 성명이 양만춘이다. 그러나 월정 윤근수가 말록에서 이미 그것이 소설 당서 연의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했으니 믿을 수 없다. 또 당태종이 양만춘의 화살에 눈을 맞았다는 이야기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목은 이색의 시에 당태종이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당나라 책과 통감을 다 뒤져봐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주 연문 장전 산고라는 책을 쓴 이 규경도 안시성주 이름이 양만춘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지식인들은 소설을 근거로 한 양만춘이라는 이름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1908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양만춘을 가짜로 증명했던 저 학자들 주장은 다 사라지고 다시 한번 양만춘이 진짜로 재등장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공부했던 개화파 지식인 유길주는 을지공의 대략에는 수양제가 울고 갔다. 양만춘의 용맥에는 당태종이 혼이 떴다. 자주독립 이러하니 어느 누가 걸을 쏜가라고 노래합니다. 또 조선이 사라지기 1년 전인 1909년 대한매일신보도 양만춘을 끄집어내서 민족혼을 일깨웁니다. 안시성중 양만춘도 100만 병이 에워싸서 무수곤란 겪을 적에 토성 굳게 쌓아가며 굴복 않고 지켜내니 당병절로 물러가니 이인내소치 아닌가. 슬프도다 우리 동포 약육강식 이 시대에 희망점을 앞에 두고 용진심을 더하여서 인내력에 실력 얹어 자강불식 나아가면 어려울 것 없느니라. 이렇듯 세상은 사실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혹은 공동체가 원하는 희망사항을 많은 지식인들은 희망이 아니라 사실로 왜곡하고 이를 퍼뜨려 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가 가짜임을 알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이를 가짜임을 숨기고 사실인 양 유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학자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허구의 스토리가 늘 진실을 이겼다. 합리적 이성의 역량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허구의 스토리는 사회를 통합하는 장점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가끔 진실에 봉사할 것이냐 사회 통합에 봉사할 것이냐를 결정해야만 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허구를 믿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통합시킬 것인가 아니면 분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 것인가. 가짜뉴스, 거짓말은 굉장히 현혹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미없는 진실보다 흥미진진하고 사연이 있는 괴담을 믿습니다. 문학이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영화가 사실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가짜가 더 이상 우리 역사를 인도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1998년 진수했던 대한민국 해군 양만춘 함은 작년에 청해부도 소속으로 아덴만으로 출격해서 우리 국민을 지켰습니다. 그 군함 이름이 양만춘입니다. 명나라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맹활약 중입니다. 땅의 역사 박종입니다.